인터넷은 왜 당신의 신원을 요구하며 그걸로 무엇을 할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6월 말 호주는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법을 확대하여 16세 미만 모든 사용자의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레딧에 이미 적용되던 제한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오스트레일리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30일 만에 전 세계 각지의 정부와 기술 대기업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말이죠. 정말 우연일까요? 영국 정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접근을 위해 훨씬 더 엄격한 연령 확인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연령 확인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주가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이유로 연령 확인 요건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규제는 기술 기업들이 반기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바로 기술 기업들이 이런 규제들의 가장 큰 옹호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법안을 지지하신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튜브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나이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나이를 예측할 것입니다. 시청한 동영상, 상호작용, 플랫폼 내 행동을 분석해 인공지능으로 연령을 판단합니다. 시스템이 16세 미만으로 분류하면 일부 동영상이 차단되고 광고가 변경되며 댓글 작성 및 콘텐츠 업로드가 제한됩니다. 메타, 스포티파이, 디스코드 같은 플랫폼들은 이미 백그라운드에서 이를 시행 중이었습니다. 유튜브는 단지 이를 공식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에버슨 애플과 구글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진정한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연령 확인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소셜미디어는 위험합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이 행동은 수천 건의 자살 이후에야 겨우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과 약속들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구호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반대할 법한 정책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누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정치인들에게 이 규제들은 거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한다. 반대하는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점은 아무도 왜 지금인가?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의 핵심에 도달하기까지 1분도 더 걸리지 않았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대다수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원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러한 플랫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주장은 이전에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호한다거나 사회적 안전 같은 모두가 지지하는 메시지들은 역사적으로 책 금지에서 검열, 기기에 강제로 설치된 보안 백도어부터 광범위한 접근 제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새롭지 않다. 단지 포장만 달라질 뿐이다. 곧 알게 될 사실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인기 있는 기술 기업들이
이 새로운 법률에 반대하기는커녕 자발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법률과 함께 심각한 상업적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기업들이 피하고 싶어 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이 법률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 유출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티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신규 사용자들은 사진과 정부 발급 신분증을 통해 성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확인 후 해당 정보가 삭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수집된 정보는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된 URL을 통해 저장되었습니다. 보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의 것이었다면 여전히 신원을 공개하셨을까요? 이 사건 이후 논란은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일부는 이 시스템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는 내가 말했잖아 라며 후회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건을 경험해 보셨나요? 댓글로 토론해 봅시다.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유사한 데이터 유출 사건들은 일상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알리안츠는 140만 생명보험 고객의 데이터를 유출했습니다. 구글, 애플, 텔레그램 같은 거대 플랫폼들에서는 총 160억 개의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10년에 한 번씩 발생해도 큰 스캔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지난 몇 달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첫눈에 당신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콘텐츠 추천을 제공하고 광고를 더 정밀하게 타겟팅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플랫폼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평균적인 기술 기업은 당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에 적힌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광고 생태계에서 보여주는 콘텐츠가 이토록 정확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필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수천 가지 변수들이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미 드러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법이 신원 확인을 의무화할수록 여러분은 신원을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사이트에 일일이 제공하기보다 한 번에 구글 같은 기업에 제공합니다. 이후 그 기업은 여러분을 대신해 다른 모든 플랫폼에 이 사람은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구글 같은 회사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인터넷에 등장하는 어둡고 의심스러운 플랫폼들에 비해 더 안전하게 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모든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은 이 새로운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를 더 안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람들에 의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발생할 상업적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이 이러한 규제를 지지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8세 미만 방문자들이 플랫폼에서 이탈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손실을 그들이 새롭게 지지하는 모델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구글과 협력하지 않는 사이트들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도박, 베팅 같은 위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에게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익숙해질수록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게임, 제약 같은 분야에서 광고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 있게 만듭니다.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합니다. 온라인 사업체들은
신원 확인 서비스를 위해 이 대형 플랫폼들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치 페이팔이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신원 확인은 단순한 보안 조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여기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익명으로 사용하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추적당하지 않고 인증받지 않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온라인에 접속하기를 원합니다. 즉,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기술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법률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규제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형성하기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신원 확인 시스템 관련 발표에서 유럽연합의 이 아이다이스 2.5 시스템에 특히 강조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들은 상당 부분 바로 이 기업들의 영향력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유튜브가 당신을 자동으로 18세 미만으로 간주하고 반증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연령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수익성 있는 디지털 신원 생태계로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규정에 다른 수혜자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구매 과정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잊지 마세요.